강원도 깊은 산골, 인구 5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이곳은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70. 고개를 넘긴 어르신들만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마을회관. 그 옆 창고에서는 지난 한 달간 단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장님, 이제 공사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덕분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 공사 인부들이 짐을 정리하고 떠나던 그날 새벽. 누군가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 평화로운 마을을 상상도 못할 소동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고 박처마 밑에 노란빛이 도는 두루마리 형태의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섬유 단열재.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자재였지만 이 시골 마을 어르신들 눈에는 그저 두툼한 휴지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얇은 질감, 노란 색깔, 두루마리 모양. 누가 휴지를 여기다 놔뒀네. 새벽 5시. 평생 새벽잠이 없던 박만수 할아버지가 시장 보러 나가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요즘은 휴지를 이렇게 얇게도 만드나? 그래도 공짜면 좋지. 박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그 두루마리에서 한 조각을 뜯어냈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새벽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마을회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리섬유 단열재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진 건축 자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맨살에 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들이 피부에 박히며 극심한 가려움과 따끔거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몇 분 후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따가워? 박 할아버지의 외마디 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기묘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와 엉덩이 부근을 문지르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뭔가 잘못됐어. 피부에 박힌 미세한 유리 조각들. 보이지도 않는 그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찬물로 씻어보고 연고를 발라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그런가? 그는 자신이 휴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건축 자재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운이 없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마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고 앞에 놓인 그 노란 두루마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여전히 공짜 휴지로만 보였습니다. 이 작은 오해 하나가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대소동으로 번져갈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마을 할머니들의 아침 모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4세 나이에도 마을에서 가장 정정한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10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버렸지만 김할머니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어딜 가겠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아침 마을회관에 나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마을회관으로 가던 김할머니의 눈에 창고 앞 두루마리가 들어왔습니다. 휴지를 여기다 놔뒀네. 공사하던 사람들이 놓고 간 건가? 김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짜면 양잿물이지. 하나 가져가야겠어. 그녀도 박 할아버지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두루마리에서 한 조각을 뜯어냈습니다.
손에 닿는 느낌이 평소 쓰던 휴지와는 조금 달랐지만 김할머니는 요즘 휴지는 다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아이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따가워? 또 한 번의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하던 다른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김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엉덩이 부근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이상해. 뭔가 엉덩이가 따갑고 가려워. 하지만 창피함이 앞섰습니다. 다른 할머니들 앞에서 엉덩이가 아프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김할머니는 얼버무리며 자리에 앉았지만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들이 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김할머니는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그것이 휴지가 아니라 유리섬유 단열재였다는 사실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최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고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휴지가 있네. 또다시 세 번째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최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두루마리에서 한 조각을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15분 후. 으악, 이게 뭐야? 세 번째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이 할머니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치를 마치고 돌아온 정 할아버지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손주를 보러 왔다가 화장실을 들른 송 할머니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해가 질 무렵까지 총 11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도 김 할머니도 최 할아버지도 모두들 창피해서 혹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혹시 병원에 가야 하나?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참아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 무렵이면 마을회관 앞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르신들이 그날만큼은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놓인 그 노란 두루마리는 반쯤 뜯겨나간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마을 전체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했을 마을이 그날 밤만큼은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루 종일 연고를 바르고 찬물로 씻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들이 피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약국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약국 가서 이런 거 설명하기도 창피하고 7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누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창피하다. 이상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혹시 다른 병이 있는 건 아닐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디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았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하던 어르신들이 그날만큼은 늦잠을 잤습니다. 밤새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아침 시장도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어. 김할머니도 마을회관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을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침부터 왁자지껄했을 마을회관도 그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한석봉. 68배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마을 일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 오늘 다들 안 보이지? 무슨 일 있나? 한 이장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수 형님 계세요? 아, 이장. 왜 이래? 문을 열고 나온 박 할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형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야. 그냥 좀. 박 할아버지는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이장은 다음으로 김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자 누나 계세요? 이장님. 김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나, 오늘 회관 모임 안 나오셨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이장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을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몸이 안 좋을 리 없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는 계속해서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한 이장은 마을회관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난 거야. 분명히. 그는 회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앞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쯤 뜯겨나간 노란 두루마리. 이게 뭐지? 한 이장은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휴지처럼 보였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질감이 평범한 휴지와는 달랐습니다. 거칠고 뻣뻣했습니다. 이게 휴지가 맞나? 한 이장은 그것을 한 장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유리섬유 아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건축 일을 해본 적이 있던 한 이장은 유리섬유 단열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맨살에 닿으면 안 되는 것. 피부에 박히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일으키는 것. 설마 마을 분들이 이걸? 한 이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마을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몸이 안 좋아진 이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아, 이런. 한 이장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제 우리 마을회관 공사하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유리섬유 단열재를 창고 밖에 놔두고 가신 거 맞나요? 아, 그거요? 잠깐 말리려고 밖에 내놨다가 깜빡하고 못 가져갔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가서 수거할게요. 지금 당장 오십시오. 지금. 한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분들이 그걸 휴지로 착각하고 쓰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뭐라고요? 유리섬유를 휴지로 쓰셨다고요? 공사업체 직원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 이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급히 마을 방송을 켰습니다. 주민 여러분, 긴급 방송입니다. 어제 마을회관 창고 앞에 있던 노란 두루마리를 사용하신 분이 계시면 지금 즉시 회관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휴지가 아니라 유리섬유 단열재입니다. 반복합니다. 방송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을 곳곳에서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김할머니, 최 할아버지.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마을회관 앞에 모였습니다. 한 의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그걸 사용하신 분? 어르신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조심스럽게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1명. 한 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1분이나. 30분 후 공사업체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사용하셨습니까?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업체 직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황급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섬유 단열재는 절대로 맨살에 닿으면 안 됩니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에 박히면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내가 76까지 살면서 유리를... 엉덩이야. 푸아. 그의 웃음이 시작되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랬어. 하하. 우리 다 같이 당한 거였구나. 하하. 황당함과 창피함이 뒤섞인 웃음이 마을회관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았기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의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공사업체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피부과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문지르면 유리 조각이 더 깊이 박힙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이라.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도 차로 30분은 걸리는데. 그리고 비용은 가난한 시골 마을 어르신들에게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공사업체 직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치료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지금 바로 차량을 준비해서 모시겠습니다. 그제야 어르신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후 마을 어르신 11명은 모두 차에 나눠 타고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어르신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리섬유를 어디에 사용하셨다고요? 그게 휴지인 줄 알고. 의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하지만 그는 프로답게 침착하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특수한 테이프로 피부 표면의 유리 조각을 제거하고 항염증제와 진정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다행히 깊이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나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긁거나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또 웃었습니다. 우리 참 어이없는 일을 겪었네. 그러게 말이야. 70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피한 줄 알고 서로한테 말을 안 했잖아. 만약 누군가라도 먼저 말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을 텐데.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해.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있네. 아무리 창피한 일이라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이잖아. 차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어르신들은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 의장의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좋지, 좋아. 저녁 준비를 하면서 어르신들은 어제의 일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따가운지. 나도
나는 혹시 내가 어디 병든 건가 싶어서 밤새 걱정했어. 하아, 우리 다 같이 걱정했구나. 웃음과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참 운이 좋았어. 왜? 만약 이게 정말 큰 병이었다면? 우리 모두 혼자 끙끙 앓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 그러네. 김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뭔가 이상하면 서로한테 말하자. 창피한 거 없어. 우리 나이에 뭐가 창피해. 맞아, 맞아.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주겠어. 그날 저녁 마을에 가는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이없는 사건이었지만 어르신들은 그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창피한 일이라도 숨기지 말고 나눠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사건은 순식간에 읍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산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유리섬유를 휴지로 착각했대. 헐,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이야? 11명이나 당하셨대. 다들 병원 갔다 오셨대.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20명이 당했대. 아니야, 마을 전체가 다 당했대. 어떤 할아버지는 응급실까지 가셨대. 읍내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동네 슈퍼에서. 사람들은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소식은 결국 지역 신문 기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 이민준.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감했습니다. 이거 기사감인데. 그는 곧바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한 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취재요? 우리 어르신들이 창피해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리고 싶습니다. 한 의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기자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취재라.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나간다고? 박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지. 우리가 당한 일을 알려서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해야지. 김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창피한 건 우리만 당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조심하게. 어르신들의 동의를 얻은 기자는 조심스럽게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휴지로 착각하셨어요? 그게 겉모습이 정말 휴지 같았어요. 노란색이고 두루마리 모양이고. 처음 만졌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새벽이라 어두웠고 요즘 휴지가 다 그런가 보다 했지.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왜 서로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피했지.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해.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골 마을 어르신들 유리섬유를 휴지로 착각. 안전사고 주의 필요. 기사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다루면서도 어르신들을 놀리거나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축 자재의 안전관리 문제, 노인들의 안전의식 문제, 그리고 서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는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 포털 사이트 뉴스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키읔 이게 실화냐. 어르신들 괜찮으신가 유유. 근데 충분히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축 자재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 댓글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을 걱정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이야. 그래도 기자님이 잘 써주셨네. 우리를 놀리지 않고. 박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조심하겠지. 우리가 헛되이 고생한 건 아니야.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방송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지역 뉴스팀입니다.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MBC입니다. 휴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SBS 모닝와이드에서 나왔습니다. 한 의장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줄은. 하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박 할아버지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TV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게 될 거 아뇨. 좋은 일이지. 김할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나이 70 넘어서 TV에 나올 기회가 또 어디 있어. 해보자고. 결국 어르신들은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평생 시골에서만 살던 어르신들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나? 그냥 저한테 말하시듯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PD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처음에 그걸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완전히 휴지처럼 생겼어요. 누가 봐도 휴지지. 새벽이라 어두웠고 나이 먹으니까 눈도 침침하고. 사용하셨을 때는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따갑고 가렵고. 박 할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제작진들이 웃음을 참았습니다. 김할머니도 인터뷰했습니다. 왜 다른 분들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창피했지. 70 넘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그리고 혹시 나만 이상한 건가 싶었고. 지금은 어떠세요? 김할머니가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당한 거니까. 그리고 이걸 계기로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뭔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게 됐어요. 촬영을 마친 PD가 한 의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좋으세요. 밝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마을 어르신들은 모두 마을회관에 모여 TV를 켰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화면에 마을 풍경이 비치고 어르신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와, 저게 나야? 하하, TV에서 보니까 신기하네. 어르신들은 신이 나서 화면을 보았습니다. 방송은 사건을 재미있지만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단순히 웃긴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고 노인 안전 문제, 건축 자재 관리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소통과 공동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로에게 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나오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만수야. 멋있네. 방송이 끝나고 마을 어르신들은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다니. 손주들한테 자랑해야겠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르신들 뵙고 싶어서요.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TV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하루에 수십 명씩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중년들도, 심지어 다른 지역 노인들까지. 우리 부모님도 시골에 혼자 사시는데 TV 보고 너무 걱정됐어요. 어르신들 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자주 전화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어르신들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 떡, 생필품, 심지어 현금 봉투까지. 어르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저희가 감동받았어요. 받아주세요. 박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뿐인데. 하지만 방문객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태도, 서로 돕는 모습, 그게 저희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서로 아끼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들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방문객들의 말에 어르신들도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가 특별한 줄은. 며칠이 지나도 방문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관광지처럼 변했습니다. 이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한 이장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글쎄요.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정도일 줄은. 그때 박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냥 보내기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이장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안전교육은 어떨까요? 노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같은 거요. 오,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게.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섬유 사건을 잊지 말자 마이너스 노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마을회관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던 유리섬유 단열재 샘플 안전하게 밀봉된을 전시하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리섬유예요. 보시다시피 휴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 거예요. 방문객들은 관심 있게 전시를 보았습니다. 정말 휴지랑 비슷하네요. 이건 누구라도 착각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전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모르는 물건은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둘째,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알리세요. 셋째, 건축자재는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넷째,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단순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시골에 사시는데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게 헛되지 않네.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에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안전 캠페인으로 확대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유리섬유 휴지 사건은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좋은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공단 직원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에 안전교육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직접 강연을 다니시면 어떨까요? 박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가요? 강연을요? 네.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70평생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들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 이장이 어르신들을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르신들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읍내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1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청중석의 노인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듣고 싶어요. 박 할아버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지난 한 달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새벽에 시장 가려다가 마을회관 창고 앞에서 이상한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노란색에 휴지처럼 생겼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걸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따가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죠. 박 할아버지의 생생한 이야기에 청중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휴지가 아니라 유리섬유 단열재였습니다. 건축 자재였던 거죠. 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 11분이 다 같이 당했어요. 왜 서로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해요. 그래서 다들 혼자 끙끙 앓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첫째, 모르는 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둘째,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하세요. 창피한 거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노인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앞으로는 이웃들이랑 자주 이야기해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다음은 김할머니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마을 경로당에서 강연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밤새 걱정했거든요. 김할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다 같이 당한 일이었어요. 그걸 알았을 때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김할머니의 말에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자존심 버리고 서로 의지해야 해요. 창피한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김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한 달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읍내, 시내, 심지어 서울까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안전사고 예방만이 아니라 노년의 외로움, 공동체의 중요성, 서로 돕는 삶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뭘. 어르신들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어르신들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안전마을 1호로 지정하려 합니다. 안전마을이요? 네, 전국의 모범이 되는 안전한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일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김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 창피한 일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눴잖아.
한 이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지. 맞아, 서로 돌보고 챙기고. 어르신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안전마을 1호로 지정된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젊은 사람들의 귀환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박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박진수가 10년 만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진수야, 내가 왜? TV에서 아버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뵙고 죄송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빴지.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 저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서울 생활 정리하고 왔어요. 뭐? 여기서? 네,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박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도 기뻤지만 마을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말에 더 감동받았습니다. 박진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손자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살래요. 민준아, 대학은? 여기서 다닐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많고.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손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 한 달 사이에 마을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박진수가 한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럼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면 어떨까요? 안전교육 자료도 올리고 마을 소식도 공유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젊은이들은 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유리섬유 휴지 사건의 전말, 안전교육 자료, 어르신들의 강연 일정 등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들 대단하세요.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안전교육 자료 너무 유익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김할머니의 손자 민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안전마을 이야기. 어르신들의 일상, 안전교육, 마을 소식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라고 해?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김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 텃밭을 소개할게요. 여기서 키운 채소로 저녁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영상은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할머니, 구독자가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그게 얼마나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예요.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에요. 김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장님, 이번 달 수익이 300만 원이나 돼요. 300만 원? 네, 이걸 마을 기금으로 쓰면 어떨까요? 한 이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쓸까요? 박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젊은이들도 돌아왔고 아이들도 생길 텐데.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노인 안전교육센터도 만들어요. 전국에서 오는 분들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찬성.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았던 빈집들이 하나둘 수리되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안전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꿈꾸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영상은 뭘 찍을까요? 글쎄, 우리 마을 역사 이야기는 어때? 좋아요. 할아버지가 직접 설명해 주세요. 세대 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변화가 전국의 소멸 위기 농촌 마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모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셨어요? 다른 마을 이장들이 물었습니다. 한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솔직했을 뿐이에요. 솔직하다는 게요? 우리의 실수를,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눴죠. 한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마을들이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잘난 것만 자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했어요. 우리의 어이없는 실수, 부끄러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나눴어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군요.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실수하고 부끄러워하고 외롭고. 우리가 그걸 먼저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받은 거예요. 박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 든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으니까요. 방문객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유리섬유 휴지 사건 6개월 기념 모임. 처음 사건을 겪었던 11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벌써 반년이나 됐네. 박 할아버지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김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최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했다는 거지. 반년 전에 우리는 그냥 외롭고 소외된 노인들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지. 맞아.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대로 계속 가시겠어요? 박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아요. 예를 들면요. 전국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김할머니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르신들의 꿈은 구체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어르신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리섬유 프로젝트 마이너스 전국 독거노인 방문 캠페인. 한 달에 한 번 전국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전마을에서 왔습니다. 안전마을? 네,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리섬유 휴지 사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 마을. TV에서 봤어요. 어머, 어르신들이 직접 오셨어요? 네, 할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박 할아버지와 김할머니는 그 할머니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힘들죠.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와요. 저희도 그랬어요. 외롭고 쓸쓸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로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창피한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덜 외롭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 마을에도 다른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먼저 다가가 보세요.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김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누군가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처럼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어르신들 만나서 힘이 났어요. 우리도 고마워요. 할머니를 만나서요. 돌아오는 길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래. 저 할머니 표정 봤어? 얼마나 밝아지셨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어르신들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제주.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고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웠던 노인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섬유 휴지 사건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1년 전 50명이던 마을 인구가 이제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 왔습니다. 여기가 TV에서 본 그 마을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감탄했습니다. 아이를 이런 곳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요. 마을 초등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이제는 20명의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안전교육 받았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모르는 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일 있으면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요. 박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배웠네. 기억하고 있어야 해. 아이들은 어르신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리섬유 휴지 사건 1주년 기념식. 전국에서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부 관계자, 언론, 다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강연을 들었던 수많은 노인들. 1년 전 작은 실수로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마을은 대한민국 모든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만 해도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혼자 남아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같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았죠.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는 사건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것을,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청중석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옆에 선 마을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진짜 가족이죠. 김할머니가 박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전국의 외로운 노인들에게, 소외된 마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해도 부끄러운 일을 겪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회관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조금.
하지만 행복해. 우리 참 많이 변했지? 박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모든 게 그 유리섬유 때문이야. 김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 어이없는 실수가 인생을 바꿨지. 어르신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 함께 있잖아.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마다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서로 돌보고 함께 웃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박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뭘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 운? 그래, 그 유리섬유를 만난 게 운이었어. 덕분에 우리가 변했잖아. 김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맞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실수였지.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어르신들의 약속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었지만 오늘만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로 유리섬유 휴지 사건이 1년이 되었다. 1년 전 나는 그저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행복하다. 가족이 생겼다. 할 일이 생겼다. 꿈이 생겼다. 모든 것이 그 어이없는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실수가 어떤 고통이 결국 축복이 될지. 나는 이제 안다.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국의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일기를 덮으며 박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안전마을은 이제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마을로 확대되었습니다. 유리섬유 휴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안전 캠페인은 전국의 노인 안전사고를 30%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소외된 노인들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81살의 나이에도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김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9의 나이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50명의 아이들이 다녔고 젊은 부부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박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5년 전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박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실수였어요. 고마운 실수요? 그래요. 그 실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노인으로 살다가 조용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박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나누세요. 그러면 뜻밖의 축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박 할아버지는 마을회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조금. 하지만 행복해. 우리 참 멀리 왔지? 그래. 5년 전 그 유리섬유를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강원도 산골 마을 방문하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 외로운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 응,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는 졌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여전히 빛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유리섬유 휴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이없는 실수, 부끄러운 순간, 감추고 싶은 약점. 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나눴을 때 뜻밖의 축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실수를 해도 외로워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웃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부끄러운 실수를 숨기셨을까요? 아니면 용기 내어 나누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작은 실수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안전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